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크림빵 뺑소니 범이 우여곡절 끝에 자수를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네티즌 수사대가 아니었으면 못 잡았다든가 또는 20여일 가깝도록 경찰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사고 현장에서 윈스톤 부품 파편을 수거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엉뚱한 차량을 쫓았다는 겁니다. 수사본부까지 설치하고 부산을 떨었던 경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이래가지고 어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단서도 무시하고 왜 부실한 초동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네티즌보다 못한 대한민국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지요. 오늘의 내심 알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뉴스부터 살펴보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청 교육대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 교육대 사건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요. 황제 특강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이 후보자가 충남 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우송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채용이 됐고요. 6차례만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송대 이사장은 이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논란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가 타워팰리스 딱지 매입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기존 매입자가 산 분양가에 잔금 8,888만 원과 웃돈 3억 7천만 원까지 얹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 매입에 들어간 돈은 총 12억 6,888만 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매입 9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이 아파트를 16억 4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결국 시세 차익으로 9개월 만에 3억 8천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겠죠. 이런 의혹들이 쏟아지자 네티즌들 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한 네티즌은 30여 년을 준비했다고 하더니 양파도 아니고 까도 계속 문제점이 불거져 나온다고 지적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완구 후보자가 딱 이 나라에 맞는 총리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는 갖춰주어야 이 나라 국무총리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 지명 관련 소식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예. 네. 이게 뒤늦게 밝혀져서요. 야당이 지금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
범인이 3명 더 있다라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천주교 정우구현 사제단에 의해 폭로됐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했었죠. 박 후보자는 1차, 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누락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역시 부정적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골라도 꼭 이런 사람만 고른다. 이것도 능력인가? 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다른 네티즌은 50 때는 50에 부역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거기에 맞게 변신한다. 이것이 기회주의 아니고 무엇이냐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거 백지화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일 만에 입장을 확 바꿨네요. 네, 일주일도 안 돼서 입장을 바꿨는데요. 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갑자기 연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복지부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연내 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처럼 연내 논의 불가에서 연내 논의 쪽으로 복지부 기류가 급격히 변한 것은 여론의 질타와 더불어 여당의 김무성 대표에 이어 새롭게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건보 개편 연기 방침에 경고하기 나섰기 때문으로 네.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위원장도 네.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었죠. 사퇴했었죠. 예, 복지부의 입장 바꾸기는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비난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체계 등 오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문제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졸속으로 처리했다. 여론이 나쁘면 백지화, 또 여론이 돌아서면 원상복귀. 국민이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을 비판했네요. 네. 크림빵 뺑소니 사건.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또 드렸었는데요. 경찰이 뭐 잘못한 게 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숨진 강모 씨의 아내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충북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네, 오랜만에 미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숨진 강모 씨 아내 A 씨는 오늘 서원대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내일 오전부터 정식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A 씨는 이 대학 특별 전형을 통해 서류와 면접 시험 등을 거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원대학 관계자는 남편을 잃은 A 씨가 마땅한 직업 없이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채용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교육학과 졸업생인 A 씨는 일단 서원대 한국교육자료 박물관에서 업무를 보면서 임용고시 준비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 측은 오늘 4월 출산 예정인 A씨가 출산 휴가 뒤 복직하면 내년에는 이 대학 법인인 서원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방침도 세워놨다고 하네요. 또한 A씨의 기간제 교사 근무 과정을 지켜본 뒤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정식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해서 엄마가 교단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서원대가 학교 홍보를 위해서 했든 측은지심에서 했든 재단에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교통사고 소식인데 구미시에서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앞차를 그냥 추돌을 해서 네.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대형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3시 36분께요. 경북 구미시 지산동 선산대로 한 교회 앞에서 임모 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차 아토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아토스가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큰 불로 번졌습니다. 아토스 차량에 타고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가해자 임 씨의 아우디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한 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네티즌보다 못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경찰들은 박봉의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 탓보다는 국민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못 쓰는 정부 탓 아닐까요? 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군요. 8162번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네티즌보다 못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이제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사고 난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전 난지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반포대교부터 성수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이제 한남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긴 구간 서행입니다. 내부는 성산대교 방면 이동하는 데는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 추돌 사고 여파 때문에 뒤 온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성산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 의정부주 교통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성동교부터 창동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발표 이후에 비판 여론이 상당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1년 6개월 동안 개편안을 준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장이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면서 사퇴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부는 연내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한 셈이죠. 그러면 애초에 발표하려고 했던 건강보험료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 개선 기획단의 위원을 맡고 계신 분이시죠.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의 사공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공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개선 기획단의 위원을 맡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런데 그 기획단장인 이규식 단장이 어제 사퇴를 했더군요. 네. 네, 그럼 뭐 기획단도 다 해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 개선 기획단이 지난 1년 반 동안 네. 한 21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부과체 행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네. 발표 전날 우리 장관께서 네. 이를 갖다가 이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무의 연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기획단을 지속한 것이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기획단장께서 네. 위원장께서 아마 사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위원들로 다 같이 동반 사퇴할 예정이었는데 아하. 그중에 한 두세 분의 위원님들이 좀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는 바람에 네. 부득이 이제 위원장 한 분만 네.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하여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오락가락 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느닷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백지화하겠다고 했답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 예.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는 예. 예측하는 최근에 그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서 네.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안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아마 올라가실 분들 네. 그렇게 그분들이 아마 또 다시 반발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아마 부담을 느끼셔서 연기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그 개편안 내용에 보면 네. 이번에 이 개편안에 의해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지금 요번에 건강보험료가 개선안에 따르면요. 네. 건강보험료가 오를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이외에 예. 기타 소득이 많으신 그런 직장 근로자 그리고 네. 또 일정 소득 이상의 어떤 피부양자들 네. 합해서 한 45만 명 정도 되십니다. 반면에 그런데 오히려 대신에, 이렇게 이 부담이 적어지는 이들은 아주 많다면서요? 네, 대신에 한 600만 가구 그런 주로 저소득층 분들의 보험료가 네. 감소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훨씬 실익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론에서 아주 비판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백조하냐고 그랬었는데. 네. 자, 지금 이 근본의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계에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이 활동하시면서. 형평성의 결여죠. 현재는 그 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파악의 한계로 인해서 그 이원화된 부과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근로자하고 지역 가입자 간에. 예. 그래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500만 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한테는 성연령이나 자동차, 재산을 기초로 추정하는 그 평가 소득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예. 자동차와 재산은 이중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 가입자의 연소득 500만 원 이상 세대에도 예. 그 소득 비례 보험료가 그 소득 역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불형평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고요. 예. 또 직장 근로자의 피부양자 한 2천만 명이 넘는데 네. 이 피부양자들 대부분이 이제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직장 가입자 내에서도 기타 소득이 많으신 고소득자들은 예를 들어서 과도 부담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하겠고요. 네. 그래서 매년 한 6천만 건 이상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이 이 부가체계 관련된 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네.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 네. 그 개편안의 방향. 제가 알기로는 7가지 개편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좀 요약해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1년 반 동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추진했던 개편안에 사실은 단일안으로 좀 요약됐습니다만서도. 결국은 단일안까지 만드셨군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월 29일 날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네. 1월 28일 날 이제 무기영연단 장관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일안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예. 기본적으로 우리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그 불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과 대상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이제 근로소득에서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이 있는 그 피부양자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 그 평가소득과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그 소득보험료도 그 역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률의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은 정률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 역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도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도 현재 약간 역진성이 강한데 그걸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좀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부가체계 개선으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가 규정으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 저 소득이 많아가지고 이 부담이 늘어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배려하는 부분까지 있었네요. 네. 아니 이거 발표됐으면 아주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확신하는데요. 네. 그 여러분께서는 기껏 만들었는데 보류한다 그러니까 아주 열받으셨겠네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 위원장이 지명이 된답니까? 어떻게 상황이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대신에 저희가 바람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1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발표도 하기 전에 지금 이게 이제 휴지통에 들어가야 하는 판국인데 네. 이 개선안을 갖다가 한 연말정산 파동이 가라앉은 한 3월경에 발표를 하셔갖고서 네. 분명히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 확실하니까 네. 이런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군요.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내년에 네. 뭐 개편 작업을 하신다는데 이건 아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정부에서 그 연내 그럼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또 이렇게 꼬투리가 붙어 있어요. 예.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건보료 개편을 먼저 시작하겠다. 예. 또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것만 따로 떼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28일 날 무기 연기를 발표하고 워낙 여론의 질타와 네. 뭐 좌우를 가리지 않는 모든 언론들의 어떤 비판을 직면한 다음에 복지부에서 아마 부랴부랴 내세운 안이 그걸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성연령 네.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성연령 등 자동차 보험료를 좀 축소하겠다라고 네. 그랬는데 이러한 미세한 조정만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아마 잠재울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기획단의 개선안에서는 이 성연령이나 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그저 평가 소득하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에 자동차 대한 보험료. 그럼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라고 있어가지고 무임승차하는 이들 피부양자, 예. 그렇죠? 네네. 이런 이들 예. 뭐 이런 이들 건강보험 더 내라고 그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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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들은 또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지금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최종 개선안을 갖다가 발표하기 전에 네. 무기 연기하는 바람에 여론의 질타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예.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네. 다른데. 그리고 네.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새로 임명이 됐고. 네. 그래도 당정 간에 새로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른 주정은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 백지와 6일 만에 연내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죠. 양승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이 건보료 개편 논의를 백지화했다가 이제 또 다시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를 추진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건보료 부과 개선 계획단이 1년 6개월 동안 네.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 장관이 돌연 연내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국정 혼선과 국정 난맥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런 걸 먼저 지적하고요. 예. 다만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만 추진해서는 예. 현행 보험료 부과책의 불공정성 내지 불행통성 예. 그걸 해소할 수 없는 거죠. 예.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1년 기준에서요.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무려 233만 명이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소세를 내면서도 네, 그렇죠. 예. 이들 중에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 넘는 피부양자만 해도 19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더구나 고액 연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에다 이런 연금을 받으면서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도 한 연 16만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반 정도도 해결이 안 되는 방안이죠. 예.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저소득층 건보료 일한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라도 한다면 일단 저소득층에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예, 만약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 건보료 부과책의 전체 개편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고소득층이나 또 부양자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면요. 네. 저소득층의 보험료만 인하하면은
소위 말해서 고소득자금과 고액 자산가의 그 보험료를 그대로 상태에서 네. 저소득자 보험료가 인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건강보험 적자가 확대되는 거죠. 적자가 더 늘어나죠. 예,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국민보험의 건강 보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의 개선이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네. 뭐 우리가 그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예만 들으면요. 네. 현행 부가체계에서는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500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료가 월 5만 4천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되시기 전에 한 175억 원이 재산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조금 냈대요? 현행 보험료 체계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냥 지역가입자와 이 직장가입자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가체가 틀린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쳐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저 그 기획단 단장님 사퇴를 하고 이런 이제 파동이 좀 있는데 네네. 그 기획단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개안으로 이 의견을 모았답니다. 알고 네네. 계시죠? 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네. 이미 거의 다 공개된 거나 발표한 거나 네네. 마찬가지가 네. 돼버렸는데요. 네. 그런 정도의 아니면 야당에서도 받아들일만 하십니까? 뭐 그 개선안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완벽하지 않지만 첫째로 저소득자 보험료를 경감한다는 그 좋은 장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 고액 자산과 고액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문제는 해소가 되는 거죠. 무임승차한 사람들. 네네. 예.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로 월급을 받던 사람이 직장을 잃고 지역가입 전환이 되면 오히려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예. 일단 개선 계획단의 그 결과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고 네. 우리가 채택해야만 되는 거였죠. 네. 그 야당이 그냥 더 막 지지를 하고 나서시네요, 그냥. 일단 뭐 완벽하지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틀림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민간 의료 보험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좀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이제 이 무료보험 같은 데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민간 의료 보험 가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아주 그 부정적인 현상이죠. 네. 예를 들어서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요. 네. 2008년도에 보면 72%가 채 안 됐습니다. 네. 그 2012년도에 76%가 넘거든요. 아하. 심지어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3.61개에 해당합니다. 네. 월 보험료만 해도 20만 원이 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았겠습니까? 네. 그것은 역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62.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보장성을 잘 살리고 네. 민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 개편의 또 하나의 방향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건강보험료 부가세 개선안이 우리가 확정돼서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 국가 재정 기여도도 좀 높이는 방안으로 했을 때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낮추는 방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자,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하기는 다시 네네. 뭐 금년 안에 재논의를 한다. 그런데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를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그러니까 우선 따로 먼저 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거죠? 뭐 1차적 우선이라도 그걸 하면은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강보험료 부가책의 모순점은 네, 그대로 해결하지 가죠. 반 정도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대로 가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지역가입자, 특히 저소득층 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고액 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면서 무임승차 문제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반 정도도 해결 못하는 방안이라도는 이제까지 네. 개선 계획단이 연구한 결과를 채택하고 실천하면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몇 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타임 스케줄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일단 현재 보건복지 장관이 발표를 해서 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커다란 설명 없이 네. 어떤 백지화 시켰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 장관이라든가 책임자가 네. 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좀 우선 져라. 예. 그래서 책임을 묻고
새로운 사람에서 네.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서 네. 어떤 식차량에 타당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저 퇴진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 사퇴하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네. 이런 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를 맡았던 네. 어떤 수석이라든가 비서관 같은 경우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런 결정은 어디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 장관이 단독으로 했다면요. 예. 이게 청와대와 부처 장관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정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소통 문제가 정말 크다는 문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장관이 단독으로 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청와대 입김이 충분히 작용했다. 네. 이런 추측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책임져라 이 말씀이시네요?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건 국정 아까 말씀드린 국정 혼란이고 혼선이고 네. 국정 난맥이거든요. 네. 자, 건보료 개편안 그 네네. 기획단에서 연구한 개편안의 내용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네. 자, 이 정부의 움직임을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움직이셔서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말이죠. 움직이셔서 이 개편안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까? 저희 우리 국회에서도요. 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네. 그 각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 네. 그런 지적된 안이 많이 반영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 개선기획단에서 마련된 안이 네.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 네. 주장하는 안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네. 아마 연내에 좀 그 관철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승조 의원님께서는 뭐 연내 하시겠다고 이렇게 길게 잡으십니까? 지금 1월 달인데. 2월 뭐 달인데. 연내라는 것은 그 조속한 신뢰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 문제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아, 예.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들은 네. 여야를 불문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결단만 내려진다면 네. 뭐 2월 국회, 4월 국회 충분히 가능하다. 아,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4월에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네네. 또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뭐 이런 정치 일정이 또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뒤틀어 놓을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정치권이 뭐 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네. 최소한 그 국가의 그 100년대계 차원에서 또 600만 지역가입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네.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돼야 된다. 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으세요. 네.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네, 네티즌보다 못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6817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파편이 있었는데 참 답답하네요. 힘써주신 네티즌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유가족분들도 아프지만 힘내시고 잘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5109번님께서는요. 지휘체계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권위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길 원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뉴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